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월스트리트를 찾아 대한민국 투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증시 개장을 알리는 타종 행사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방미 마지막 날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세계경제심장부 월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유로 시장의 불투명성 등을 꼽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분명하죠. 저개발 단계 국가들의 PBR이나 PER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주가 조작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저평가 요인인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ICBM 개발 마지막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핵 개발과 수출을 중단하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느냐. 정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 새로운 정부는 확실하게 해소할 생각이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자체 군사력만으로 세계 5위 수준이고 국방비 지출도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시티그룹과 핌코, JP모건 최고 경영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일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증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술 더 떠서 일본 수준의 투자액을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무역 협상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미국이 엄청난 금액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며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3,500억 달러, 그것도 선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We have,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dollars. That's up front.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약 490조 원은 양국이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한미 무역 합의 최대 쟁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를 선불이라고 강조한 건 관세 인하 받으려면 돈을 내놔야 한다는 엄포에 가깝습니다.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러트닉 상무장관은 더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미 투자 규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최종적으로는 일본 수준, 즉 5,500억 달러까지 투자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트닉 장관이 대출보단 현금으로 더 많은 자금 제공을 원하고 있다고 전하며 양국 협상에 간극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협정을 미세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합의된 내용에서 극적인 이탈을 요구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오늘 재판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공개될 예정인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욱 기자, 오늘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거죠? 네, 윤 전 대통령은 조금 뒤인 10시 15분에 시작되는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재판에 11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하고 특검 소환에도 응하지 않아 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인 만큼 개정을 위해선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됩니다. 특검팀이 신청한 재판 중계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개정 전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중계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해야 합니다. 법원은 오늘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한 뒤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음성은 제거한 뒤에 올릴 예정이라 실시간 생중계는 아닙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다룹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를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하고 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급히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첫 공판이 끝나는 대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신청한 보석신문도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보석신문에 대한 중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오늘 법정에서 그 이유도 밝힐 예정입니다. 보석 여부는 오늘 결론 날 가능성은 작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신현옥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고가의 그림을 받은 뇌물 혐의 피의자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와 가까운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가 여사가 좋아할 그림으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추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 기소 뒤 처음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혐의는 뇌물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 4천만 원짜리 이우환 화백 그림과 함께 공천과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제가 그림을 중개했을 뿐입니다. 김 전 검사 주장과 달리 특검팀은 이 그림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단은 김 전 검사가 사업가 강모 씨에게 여사 취향을 알아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 이에 강 씨는 21g 김태형 대표에게 여사 취향을 물었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대표가 마크 로스코를 좋아하시니 이우환 그림도 좋아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그림을 추천했다는 겁니다. 두 화가는 면과 색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공통점인데 실제로 김 여사는 마크 로스코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종묘 차담회에서는 이 화가의 자녀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취향을 알고 있는 21g 대표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설계는 물론 전시회 후원도 해온 인물입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도 수주해 특혜 의혹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 대표 아내는 통일교 측이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고가 가방을 매장에 가 교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증거를 토대로 그림을 받은 경위를 캐물었지만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이 그림을 관저에 드렸는지 이후 어떻게 인척집에 보관하게 됐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재부 기능을 분리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김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예산기능 분리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출발점이자 민생회복과 국가혁신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계약법이라고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생범죄수사, 재판지연과 포퓰리즘 예산 편성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졸속 입법이란 겁니다. 얼마 만에 통과 시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열흘입니다. 열흘 만에 나라의 근본 조직을 흔들다 보니 이게 보이는 부작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제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 오후 투표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해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각 법안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다시 나서게 되는 만큼 법안 처리 완료는 다음 주 월요일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당정대 긴급 회동에서 금융위원회 개편은 정부조직법에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공론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편안에 대해 금융당국 반발이 이어진 데다 소관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있어 신속한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북한 상선 한 척이 백령도 인근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5시쯤
백령도 서북방 일대에서 북한 상선 한 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 사격을 했으며 이후 북한 상선이 우리 관할 해역 밖으로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가 내년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으면서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악관이 셧다운 이후 대량 해고를 검토 중이라는 현재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야당인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 사태에 대비해 각 기관에 대규모 해고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예산이 소진되고 대체 재원이 없으며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속한 직원들이 해고 대상입니다. 통상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 공무원들이 휴직 상태가 되고 예산안이 처리되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데 이번엔 일자리가 아예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연방정부 공무원의 영구 해고를 야당인 민주당과의 예산안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이 계획을 확인하면서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Well, this is all caused by the Democrats. They asked us to do something that's totally unreasonable. 이번 셧다운 위협의 핵심은 의료와 복지 지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과 저소득층의 의료 지원 예산 복원 등을 요구하지만 공화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통과에는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한 상황. 공화당 의석수는 53석에 불과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지만 민주당 역시 셧다운 책임을 여당으로 돌리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We're just 5 days away from a government shutdown because Republicans have decided that they don't want to fund the government in a bipartisan way. 표결을 진행해 셧다운을 막을 수 있는 날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뿐입니다. 셧다운이 발생해 대규모 해고가 현실화할 경우 법적 논란을 넘어 국가적 손실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덴마크의 공항과 공군 기지 등에 또다시 정체불명의 드론들이 출몰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의심하고 나토 4조 발동을 검토 중인데 러시아는 모략이라며 자국 항공기가 격추되면 전쟁이 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컴컴한 새벽, 공항 상공에서 드론 한 대가 불빛을 밝히며 움직입니다. 3시간 남짓 주변을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덴마크 당국은 정체불명의 대형 전문 드론이 공항 최소 5곳과 공군기지 인근에서 거의 동시에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격추를 시도하진 않았지만 체계적인 작전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Vi er endnu ikke et sted, hvor vi med sikkerhed ved, hvem der står bag. Der er tale om det, som jeg vil definere som et hybridangreb med forskellige typer af droner. 러시아와 직접 연관 지을 만한 근거가 나오진 않았지만 덴마크와 나토 회원국들은 배후로 러시아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나토 영공을 잇따라 침범한 데다 덴마크가 러시아 위협을 이유로 장거리 무기 도입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22일에도 수도 코펜하겐 공항에 드론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Strategie Wladimir Putins, aber es gehört zu dem, was wir jeden Tag erleben. 덴마크도 나토 긴급 협의를 위한 나토 4조 발동을 검토 중인 가운데 러시아는 이번에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유럽의 주장은 조작된 도발이라고 반발했고 나토가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하면 전쟁이 날 거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НАТО и Евросоюз объявили уже моей стране настоящую войну и прямо в ней участвуют. 한편 러시아는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4,700여 제곱킬로미터, 서울의 8배에 달하는 면적을 장악했다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러시아 크렘린궁도 폭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 대형주 약세, 미국 증시 하락 속에 코스피 시장은 사흘째, 코스닥 시장은 나흘째 하락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61.14포인트 내린 3,408.97포인트에, 코스닥은 11.91포인트 내린
840.5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3대 지수 사흘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이날 발표된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줬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속에 하락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하락세가 우세합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을 비롯한 방산주, 금융주가 흐름 좋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신고가를 롯데케미칼과 롯데지주, 항미약품 강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 BHI, 로보티즈 상승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11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도시의 옥상이나 발코니, 공터에서 채소와 허브를 기르는 도시원예. 이제 그 무대가 지하로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북부의 한 지하주차장. 매연을 내뿜던 자동차는 사라지고 대신 신선한 유기농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활용되지 않던 주차장을 농장으로 바꾼 겁니다. In Paris gibt es beispielsweise 6 Millionen Quadratmeter Tiefgaragenfläche und ein großer Teil davon wird gerade aufgegeben. 외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15에서 20도의 일정한 온도와 높은 습도가 유지되는 지하 환경은 버섯 재배에 최적입니다. 이곳에선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 등 다양한 품종의 버섯을 매일 수확하고 있습니다. Nicht vom Wetter abhängig. Daher ist die beste Jahreszeit für den Anbau eben dann, wenn die Leute Lust haben, Pilze zu essen. 수확한 버섯은 24시간 이내에 인근 레스토랑으로 공급됩니다. 수확 당일 식탁에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신선해 인기도 많습니다. 차량 통행 제한과 공유 이동수단 확산으로 점점 비어가는 도심의 지하 공간. 이 공간을 활용한 지하 농업은 식재료 이동 거리를 줄이고 버려진 공간을 새롭게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버스와 숙박비 등이 급등하면서 일본의 수학여행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중학교, 2년 뒤 수학여행에 대한 여행사 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행선지는 나가사키현으로 가는 2박 3일 코스. 올해는 69만 원 정도면 가능한데 앞으로는 이 금액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かつてと同じ金額でやるためには質を相当落とすとか、極端に言えば泊数を減らすとかね。 이런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조업 도시인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인데요. 시 관광국이 여행사와 함께 지난해부터 교육 여행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26개 기업과 단체 중 학교 측이 원하는 장소를 골라 견학하는 코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世界に誇れる高い技術力を持っていらっしゃる、企業さんが非常に多い。産業の街尼崎っていう側面でこの街の PR、魅力発信をしていくことはできないのかな。 물가가 오르면서 앞으로 기존의 수학여행 형식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행선지와 내용이 다양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파리 시청 앞 웨이터 복장의 참가자들이 쟁반을 든 채 출발선을 나섭니다. 1914년부터 시작돼 100년 넘는 전통의 파리 종업원 경주대회입니다. 크루아상과 물컵, 커피 한 잔을 올린 쟁반을 한 손에 들고 파리 시내 3.2km 코스를 돌아와야 합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커피나 물을 쏟지 않아야 하고 뛰지 않고 빠르게 걸어서 결승선을 통과하면 됩니다. Amener intact le verre d'eau, la tasse de café, le croissant. S'il n'y a pas les trois ingrédients, les trois objets sur le plateau, on est disqualifié. 균형을 맞추는 기술과 빠른 발걸음이 관건인데요. 참가자들은 총총걸음으로 마지막까지 속력을 내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참가자에겐 관중들 박수가 쏟아집니다. On n'a pas besoin de s'entraîner, on s'entraîne tous les jours. On fait 17-20 km par jour. 15,000여 개에 이르는 파리의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종업원들은 파리 고유의 카페 문화를 지키는 사람들로 평가받습니다. 이 축제가 100년 넘게 이어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중국의 한 온라인 경매 플랫폼에 폐기된 열차가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경매 플랫폼에 등장한 단층객차 17량으로 구성된 이 열차의 경매 시작가는 193만 5천 위안, 한화 3억 8천만 원입니다. 열차를 경매에 내놓은 선양철도산업그룹은 낙찰 후 열차를 운송용으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직접 현장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竞买之后咱们就是自提，就是它可以帮咱们送一段嘛，但是是沈阳铁路局之内的。但是如果说后续涉及到咱们要交接的话，就是比如说我用人铁路线涉及到有费用这一块的问题，就是咱们自己承担。 최근 중국에서는 폐기된 열차가 관광지 홍보용 세트나 민박, 레스토랑 등으로 개조돼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낡은 열차가 새로운 볼거리로 부활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개조 과정에서 차량 번호가 제거되기도 해 열차의 제작 연도나 운행 기록 추적이 어려워져 열차에 담긴 추억과 문화적 가치가 훼손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경험은 늙지 않는다고 하죠. 최근 60대 숙련된 퇴직자들이 시니어 인턴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역의 캐리어 보관소. 시니어 인턴 문성현 씨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로 요금을 안내합니다. 라지 4hour 6,000. 60대 중반 나이에도 접수부터 보관까지 IT 기기를 다루는데도 능숙합니다. 사무직으로 정년 퇴직해 처음 해보는 서비스 업무지만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4개월을 집에서 쉬어보니까 일단은 사회적인 관계망이 단절되더라고요.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61살 구자훈 씨는 금융공기업의 시니어 인턴입니다. 30년 은행권에서 일한 경력 덕분에 업무를 금방 익혔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를 젊은 직장 상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싶습니다.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쉽게는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 많이 전수를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니어 인턴십은 민간에서 만드는 노인 일자리로 6만 6천여 명이 참여 중입니다. 정부가 인턴 석 달 동안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고용기간이 늘어나면 추가 지원합니다. 참여자 대부분은 베이비붐 세대로 10명 중 3명이 1년 6개월 이상 장기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요즘 베이비붐 세대는 단순 반복 업무인 공공형 노인 일자리보다 전일제 월 200만 원 이상의 민간형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개월, 6개월 막 이러니까 이제 잘리거든요. 좀 꾸준히 다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요.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맞춤형 일자리를 더 발굴하고 민간 참여를 늘리기 위해 지원금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가공식품이나 외식 가격을 올릴 때 단골 명분이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인데 국세청이 그대로는 못 믿겠다며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가공식품 인상 도미노는 지난해 상반기부터였습니다. 일명 금김 논란을 일으킨 구운 김을 시작으로 올리브유, 간장, 탄산음료, 과자, 커피까지. 식품업체의 설명은 늘 같았습니다. 원재료가 비싸졌던 겁니다. 국제 밀가격이 16% 오를 때 국내 밀가루는 37% 올랐고 대두유가 7% 오를 때 식용유는 24% 올랐는데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인상폭은 원재료 상승폭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가공식품이 전체 물가보다 덜 오른 건 최근 12달 중 한 달뿐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인상된 수준보다 더 과하게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기업이 정하기 나름이죠. 거의 깜깜이처럼. 국세청은 상당수 업체가 재료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잡았습니다. 한 식품 기업은 간식 상품 원재료를 일부러 비싸게 사왔고 그걸 명분으로 소비자 가격을 올렸습니다. 원재료를 사온 곳은 사주 일가 회사였습니다. 한 농산물 유통업체는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제조 원가에 반영하고 소비자 가격에 떠넘겼습니다. 최근 5년간 이런 식의 꼼수를 쓴 식품, 외식기업 등 55곳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해당 원자재 값, 물류비, 인건비에 있어서의 허위 세금 탈루 사실이 없는지를 갖다 좀 포커스를 맞춰본 거예요. 다 합쳐보니까는 한 8천억? 국세청은 원가를 부풀리게 도와준 거래처도 추가로 세무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hin규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이번 주 극장가에 있는 다양한 영화들이 관객들과 만납니다. 윤여정 배우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앤드류 안 감독의 영화 결혼 피로연과 또 영화 길복순의 세계관을 확장한 스피노프 작품 사마귀까지 김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ll teach the baby art and Chris will change the diapers. 가치관의 차이로 헤어질 위기를 맞은 두 동성 커플. I have a proposal. You marry me and I'll pay for Liz to grow a baby. What? Me?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미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짜 결혼을 추진하고 His grandmother flew in from Korea to meet her future granddaughter-in-law. 손주를 찾아온 한국 할머니의 등장으로 네 사람의 관계가 들통날 위기에 처합니다. 할아버지 물론 네 결혼 기다리셔. 니들 다 바보야. What did she say? She said we're dumb. 거장 이안 감독의 1993년 동명 작품을 한국계 앤드류 안 감독이 현대적 감성으로 리메이크했습니다. 네가 요새 핫하다는 그 사마귀 새끼야. 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에이스 킬러 사마귀. MK 진짜 망했다니까? 그 복수 누나가?